매일매일 함께하는 건강정보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연골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없고요. 그리고 손상이 되더라도 즉각적으로 통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상이 시작되면 이 연골이 상당 부분 닳거나 아니면 뼈가 드러날 때까지 방치하기 쉽죠. 하지만 이 손상된 연골을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이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 및 예방이 중요한데요. 자, 오늘 무릎뼈의 관절 연골의 연화 현상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슬개골 연골 연화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승혁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승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슬개골 연골 연화증인데요. 먼저 이 질환 알려면 저희가 무릎 연골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절을 이루는 연골 어떤 특징들이 좀 있나요? 연골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몸의 관절면의 연골은 유리연골이란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정상에서는 청백색으로 매끄럽고 단단하며 약간의 탄성을 지니게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면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이 연골 내 수분이 줄어들고 콜라겐 성분이 변해서 황백색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냥 단단한 줄로만 알았는데 힘을 가하면 모양이 변하는 탄성까지도 지니고 있군요, 연골이. 그러면 그 연골이 손상이 되면 이게 손상이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처음에는 연골에 연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부종이 생기고 이후에 표면에 보풀학이나 갈라진 틈 같은 손상이 발생을 하다가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많이 진행이 되면 연골 밑에 뼈가 드러나고 연골이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 제가 시작할 때 연골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골에 손상이 생기면 이게 저절로 재생이 되는 걸 바랄 수가 없는 겁니까? 예, 연골 조직은 혈관이 분포하지 않고 연골 세포의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연골에 국한된 관절면에 유관적으로 보이는 손상이 있는 경우는 연골 조직의 복구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관적인 손상이 보일 때는, 그러니까 눈으로 손상이 보이면 그때는 재생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 오늘의 주제인데 이거는 연골이 완전히 손상되기 전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병명이 좀 낯설어서요. 어떤 병인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란 슬개골 연골, 즉 무릎뼈와 대퇴골 사이에 그 관절 연골의 연화 현상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그 연화 현상이란 것은 연골이 부드러워지고 약해지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무릎 전방 통증 증후군이라고도 하는 그 무릎 전방의 질환군을 쉽게 통칭하는 용어로도 이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젊은 나이에서 특히 운동을 즐겨하는 젊은 여성에게서 반복되는 무릎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슬개골에, 그러니까 여기가 무릎뼈인 거죠. 무릎뼈에 단단해야 하는 연골이 부드러워지고 물러지면서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경우에 좀 많이 발생을 합니까? 예, 무릎 앞쪽을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물리적인 외상이나 슬개골이 제자리에서 벗어나는 탈구 같은 일이 일어나거나 또 구조적인 문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달리기 선수나 군인, 또 무릎 꿇고 쪼그려 앉는 동작이 많은 그런 직업군에서 연골 연화증이 유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 슬개골 연골 연화증은 특별히 뭐 잘 발생하는 연령대라든지 성별이 있을까요? 예,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 자료를 보면은 2022년 병원 진료를 받은 슬개골 연골 연화증 환자는 88,500명 정도였습니다. 이 가운데 20, 30대 젊은 연령층이 전체 환자의 34%를 차지했고요. 성별로는 여성 환자의 비중이 남성보다 많았습니다. 네, 20, 30대 젊은 연령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왜 젊은 연령층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는지, 자, 키워드와 함께 이 슬개골 연골 연화증의 그 특징과 원인들 찬찬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이게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데 슬개골 연골 연화증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 슬개골 연골 연화증의 다른 별명이 영어로 러너스 니일 정도로 연관성이 높습니다.
우리 달리기는 체력 단련과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에 효과적인 전신 운동입니다만, 달리기 횟수를 본인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보다 지나치게 늘릴 경우에 무릎에 무리가 갈 수가 있고, 이때 대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슬개골 연골 연화증입니다. 미국 연구에서 청소년 달리기 선수나 대학 농구 선수군에서 발병률을 40%에서 60%까지도 보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달리기를 하신다면 건강 때문에 또 시작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건강 때문에 시작한 달리기가 무릎 연골에는 또 안 좋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운동을 또 안 하는 게 답이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운동 부족으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무릎 전방 통증의 원인으로 무릎뼈를 지탱하는 허벅지 전방의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과 또 슬개골 주위의 인대가 약해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다른 원인들이 더 있습니까? 예, 슬개골이 탈구, 골절되거나 또 직접적인 외상으로 연골이 일정 부분 손상을 받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이 발생을 합니다. 또 슬개골이 정상보다 높은 고위층, 대퇴골 활차 부분이 얕은 경우 등 슬개대퇴 관절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잘 발생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군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오다리라고 하잖아요. O자형 다리를 가진 분들이 이 슬개골 연골 연화증의 고위험군으로 속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 말씀하신 오다리의 정식 명칭은 내반슬인데요. 내반슬보다는 오히려 하지가 X자 모양이 되는 외반슬이 더 고위험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하면서 이렇게 디딜 때나 쪼그려 앉는 자세 중에 무릎이 내측으로 외반되는 동적 외반 자세가 그 여성 운동선수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 여성 운동선수가 남성보다 더 흔한 이유로 보기도 합니다. 지금 달리기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슬개골 연골 연화증의 발생 원인들 좀 살펴보고 있는데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 좀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예, 활동이 많지 않아서 대퇴사두근 약화가 있을 수 있는 젊은 여성군이 잘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달리기 선수나 산타기 활동이 많은 군인, 쪼그려 하는 동작이 많은 작업군 등이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슬개대퇴 관절에 구조적 이상이 있는 경우나 외상, 반복적 탈구가 있던 경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무릎 건강 특히 유의하시면서 생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갑니다. 무릎 전방 통증. 이거는 슬개골 연골 연화증의 증상 중에 하나군요. 네, 슬개골 연골 연화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무릎 전방 통증입니다. 서서히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또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장시간 극장에서 영화를 보거나 차를 타고 여행을 할 때처럼 한 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 있은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을 때, 또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체중이 실리는 활동을 할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또 무릎 관절에서 연발음이 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활동 시 무릎이 붓고, 이제 너무 심하면 활동하고 싶지 않은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무릎 전방에 사실 구조물들이 많아서 통증이 나타나면 그 슬개골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다른 질환들과도 좀 많이 헷갈릴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헷갈리실 수 있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슬개건 등 슬개골 부착부의 건염과 또 슬개와 지방체 통증 증후군, 관절 내측 추벽이 슬개 대퇴관절에서 끼어서 발생하는 추벽 증후군 등과 감별이 필요합니다. 예, 슬개건염은 슬개골 부착부에 국한된 통증을 보이고, 지방체 통증 증후군은 슬개 하부의 압통이 특징적이며, 추벽 증후군은 전방보다는 안쪽에 주된 통증을 보이는 것으로 감별할 수 있습니다. 연골연화증에서는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일어날 때처럼 장시간 앉았다가 일어나면 통증이 악화되는 무비 사인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보다 전반적인 둔한 통증이 특징적입니다.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 다른 질환들과 감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사를 받고 진단을 하게 되는 건데요. 진단법도 좀 여쭤볼까요? 진단 어떻게 하십니까? 예, 일반적으로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과 함께 의사의 이학적인 검사만으로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죠? 예, 주로 엑스레이 촬영만으로도 그 관절면의 다른, 예를 들면 대퇴 슬개관 관절의 구조적인 이상이나 퇴행성 변화, 무릎 고위증 등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다른 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는 MRI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참 검사를 통해서 다른 질환이 아닌 이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다 진단을 받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을 하셔야 될 텐데 사실 뭐 관절 쪽에 나타나는 이 통증들 뭐 큰 병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좀 자꾸 치료를 미루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무릎 연골 연화증 치료를 미루게 되면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만성 통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무릎 전방 통증의 원인을 확인 후에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여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에 따라서 1기부터 4기까지 또 나뉜다고요? 네, 연골연화증을 연골의 상태에 따라서 1기에서 4기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1기는 연골의 연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부종이 생기는 시기이고 2기는 연골 표면에 보풀학이나 갈라진 틈 같은 손상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3기는 연골하골 부근까지 손상이 더 진행이 된 시기이고 4기는 연골이 거의 남지 않아서 연골 밑에 뼈가 드러난 상태입니다. 4기까지 가면 너무나 통증이 심하실 것 같은데 무릎 연골에 심각한 장애가 남기도 합니까? 무릎 연골연화증은 증상의 악화 및 호전이 반복될 뿐이지 무릎 관절에 심각한 장애를 영구적으로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고령이 되었을 때 관절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치료를 받지 않는 이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연관성, 그 과정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흔히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릎 내측의 대퇴골과 경골이 이루는 관절의 관절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관절염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위는 무릎 전방의 슬개 대퇴관절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슬개골 연골 연화증 단계 중에 초기 단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골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면 많이 진행된 단계에서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손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 연골하골이 드러나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답변이 무릎 내측 관절염과 그리고 지금 이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 발전하면 생기는 연골 하골이 그대로 드러나는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따로 저희는 뭐 관절염이면 그냥 관절염이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우리가 흔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위쪽의 대퇴골과 아래쪽의 경골이 이루는 관절에서 관절염이 진행이 되어서 인공관절을 시행하게 되는 그런 퇴행성 관절염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슬개골 연골 연화증은 그쪽 부위가 아닌 무릎의 전방 부위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 악화돼서 퇴행성 관절염이 일어나면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오해를 하실까 봐서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 발전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퇴행성 관절염과 부위가 좀 다르군요. 예, 부위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보존적 치료. 사실 수술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존적 치료가 우선 뭐 주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일단 본인의 체중이 표준 체중보다 많이 나간다면 체중 감량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치료로는 소염 진통제 복용이나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주사치료 등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요. 통증의 재발이 많기 때문에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이나 햄스트링 근육 스트레칭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통증이 빨리 없어지지 않거나 자주 재발하는 경우에는 최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슬개골 주위의 근육, 인대 통증을 조절할 수가 있고 대퇴사두근에서 슬개골 주변부까지 연결해서 시행하는 테이핑이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 슬개골의 반복적 탈구나 슬개골 고위증, 심한 외반슬 등의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는 이를 교정하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긴 해야 하는 거네요. 앞서서 이제 달리기는 안 좋다고 또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운동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퇴사두근과 고관절 주변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퇴사두근과 고관절 외전근, 햄스트링, 장경인대를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셔야 됩니다. 대퇴사두근은 누워서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통해서, 또 고관절 주변 근육은 계단에 이렇게 한 발로 딛고 옆으로 서서 이렇게 버티고 그쪽 발을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그 버티는 자세를 통해서 근육을 강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형외과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설명과 운동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실 집에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은 지금 그림에서 보여지는 이 자세인 것 같아요. 다리 한쪽 드는 운동이 이 자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떤 겁니까? 다리를 들 때 뭐 이렇게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줘야 예, 된다고 말씀을 그런- 잘 하셨는데요. 네.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쭉 펴서 들어 올려주는 게 중요하고, 네. 올렸다 바로 내리는 게 아니고 네, 한 10가지 세고 내린다는 아. 생각으로 좀 버티다가 내려주는 것이 네, 좋습니다. 힘들면 사실 휙 내려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 오래 일단은 버티고 내리고 하는 것이 좋고, 횟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버티는 게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목은 편안하게 뭐 땅에 지지를 하고 있어도 되나요? 예, 목도 누워서 좀- 하는 운동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예, 편하게 누워서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존적 치료 먼저 설명을 해주셨어요. 운동까지 포함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보존적 치료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수술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 먼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슬개골에 반복적인 탈구가 있는 경우에 내측 슬개대퇴인대가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재건술을 시행할 수가 있겠고, 외반슬 등의 부정정렬이 있는 경우에 절골술을 통해서 정렬 상태를 정상에 가깝게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내측 출벽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절경을 통해서 제거해 줄 수가 있고, 대퇴 슬개골 관절에 주는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경골 결절을 이동시키는 수술 등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관절 연골의 손상이 많이 진행된 경우 치료를 위해서 줄기세포 시술이나 주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슬개골, 연골, 연화증 치료로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수술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술까지 가기 전 주로 일단은 보존적 치료로 치료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 전에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은데, 이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 조기 치료가 중요한 이유도 한번 꼭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슬개골 연골 연화증은 조기에 약물이나 물리치료, 근력 강화 운동, 또 스트레칭과 같은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연골의 회복 능력을 보다 더 기대할 수가 있고, 연골은 한 번 손상되면 재생이 어렵기 때문에 잘 치료받지 않고 방치할 경우 퇴행성 관절염 진행을 앞당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릎 전방 통증이 심하거나 지속되는 경우에는 즉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한 번 망가진 연골은 재생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더 손상되기 전에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치료 후 관리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질병이든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경우에 재발을 하게 됩니까? 예, 슬개골 연골 연화증은 통증의 호전, 악화의 반복이 아주 빈번한 질환입니다. 다만 무리한 운동은 증상 재발의 빈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무릎에 무리한 운동이겠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리한 달리기나 경사가 심한 곳에서의 등산, 자전거 타기 등은 좋지 않고, 근력 운동 중 심하게 쪼그려 앉는 자세도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평소에 무릎, 연골 건강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텐데, 해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손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예, 앞에서 말씀드린 무릎에 무리가 가는 활동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고, 장시간 앉아 있는 경우에는 한 번씩 무릎을 펴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체중이 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평지 걷기, 수영 등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 및 햄스트링 근육 스트레칭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연골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다가 무릎 통증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제대로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슬개골, 연골, 연화증에 대해서 살펴본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이승혁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